바람 한 점 없던 날이었다. 하늘은 유난히 흐렸고 묘역에선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검은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강도윤, 1991년생, 2018년 사망. 벌써 7년째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는 이렇게 혼자 왔다. 꽃을 바꾸고 향을 피우고 그저 묵묵히 서 있다 간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회장이란 이름 아래 아비의 눈물은 사치다. 손끝이 묘비의 글자를 따라간다. 도윤아, 내가 나보다 먼저 가다니. 그 말을 중얼거릴 뻔하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나올까봐. 도윤은 내 유일한 아들이었다. 회사 후계자로 키우려고 어릴 적부터 혹독하게 굴었다. 사춘기 땐 내 눈도 안 마주쳤다. 결국 해외로 내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남자라면 감정 따윈 약점이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였다. 결혼식 한 달 전 약혼녀와 함께 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버렸다. 사람도 신도 감정도 향이 다 타들어갈 즈음이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엔 늘 나 혼자뿐인데 누가 아이를 데려왔지?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얀 꽃다발을 든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품엔 새 아이가 안겨 있었다. 새쌍둥이. 새 아이가 묘역 사이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아빠한테 인사드리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빠? 묘비 앞인데 아빠라니.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멎는 줄 알았다. 눈, 코, 입 모두 도윤이었다. 도윤이 6살 때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그 표정 그대로.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여자 누구지? 나는 숨을 고르고 묘비 옆에 놓인 향초를 끄며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떨렸다. 그날 나는 알았다. 올해의 제사는 평소와 다를 거라는 걸. 나는 묘비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새 아이는 서로 장난을 치며 돌을 주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다정히 부르며 묘비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도윤 씨, 저 왔어요. 올해는 아이들도 같이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내 아들의 이름. 그녀의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금 뭐라 했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놀라움보단 담담한 표정이었다. 도윤 씨 아버님이시죠?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나를 알아본다고? 누구지? 내 이름도 모를 텐데. 누구요, 당신은?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한지은입니다. 도윤 씨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안에서 오래 묻어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슨 헛소리요? 도윤에겐 약혼녀가 있었소. 결혼식도 한 달 남았었단 말이오. 지은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약혼, 회장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녀의 시선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만 바라봤다. 아이 하나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 양복 자락을 잡고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세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도윤이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몰랐던 그 아이의 눈빛.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닮았을 뿐이야.
세상엔 닮은 사람 많잖아.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현실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도윤 씨의 아이입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내 심장도 멈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입술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묘비와 새쌍둥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새아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잘 계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게 진짜라면 내가 아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걸까? 그날 처음으로 나는 묘비 앞에서 무릎이 꺾였다. 도윤 씨의 아이들이라고요? 내가 낮게 되물었다.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네. 저 아이들은 도윤 씨의 아이예요. 순간 내 시야가 흔들렸다. 무겁게 가라앉은 하늘이 더 어두워진 듯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노려봤다. 허튼 소리 하지 마시오. 도윤이는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일 있을 리가 없소.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나를 바라봤다. 그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도윤 씨가요. 그날 사고가 나던 그날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사고. 그 단어는 내게 죄와도 같았다. 나는 한 발 다가섰다. 그럼 당신 말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거요? 함께 살았어요. 그녀는 그 말 뒤에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결혼식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도윤 씨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감히 내 아들이 내 뜻을 거스르려 했다고?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안에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거짓말이요. 당신 같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입에 올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 아이는 묘비 앞에서 놀다가 엄마의 눈물을 보고 조용히 섰다. 한 아이가 묻는다. 엄마, 왜 울어요? 응, 아빠 생각나서 그래.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아빠.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다. 나는 그제야 한 발짝 물러섰다. 내 손끝이 떨렸다. 바람 한 줄기 스쳤고 묘비 위의 향이 꺼졌다. 혹시 정말일까? 그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이 눈빛이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잖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바라는 건 돈도 인정도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는 걸 그냥 지켜봤다. 새쌍둥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 작은 목소리가 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도윤아, 정말 이게 진실이라면 나는 널 두 번 죽인 아비가 되는 거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책상 위엔 찬 커피가 식어 있었고 서류는 그대로였다. 도윤의 사진이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나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집안의 역사가 모두 거짓이 되는 거다. 오전 10시쯤 내 집사 오미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어제 그 여인이 다시 왔습니다. 그녀가? 예. 잠깐 뵙고 가시겠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제 그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말했다. 들여보내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섰다. 오늘은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녀 뒤로는 새쌍둥이 중 둘째가 내 무릎까지 오는 키로 따라 들어왔다. 할아버지, 또 왔어요. 그 천진한 목소리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어제는 갑작스러워서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증거라도 있소? 내 말투가 거칠게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도윤 씨가 사고 전날 제게 썼던 편지예요.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분명 도윤의 것이었다. 아버지께. 짧은 문장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전 이제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사랑을 택하는 게 죄라면 그 죄 제가 지겠습니다. 언젠가 손주를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땐 화내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숨이 막혀왔다. 그날 밤 도윤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눈앞이 아득했다. 그럼 그 사고 날 그 아이는 나한테 오던 길이었단 말인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6살이 됐어요. 아버지를 모른 채 자라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진실만은 회장님이 알아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나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미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네. 도윤이 녀석이 내게 말을 하려다 못한 게 분명하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목에서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도윤아, 너를 이해하려 하지도 기다려주지도 못한 아비를 용서할 수 있겠니? 지은이 떠난 뒤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했다. 도윤의 편지가 손에 쥐어질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리쳤다. 내가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점심도 거르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던 내게 오미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회장님, 그 여인과 아이들 말씀인데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확인이라면? DNA 검사입니다.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의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만약 진짜라면? 그렇다면 나는 손주들의 얼굴도 모른 채 7회를 보낸 셈이다. 그날 저녁 나는 지은에게 연락을 했다. 잠시 아이들과 함께 저택으로 오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택 거실에 들어선 그녀와 세 아이들은 어딘가 낯설었다. 그곳은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 무표정한 하인들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웃음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곳이 도윤 씨가 자라신 곳이군요. 지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나는 탁자 뒤에 앉아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두드렸다. 확인 절차가 필요하오. 검사를 마칠 때까진 당신들과 이곳에서 머물게.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문가에서 오미자가 그녀를 잠시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짧게 마주쳤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묘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쥐고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을 도윤의 어린 시절과 겹쳐보았다. 큰아이 수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집은 왜 이렇게 커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 아빠가 어릴 적엔 이 집이 놀이터였지. 그 순간 지은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수혁의 입을 가볍게 막으며 작게 속삭였다. 밥 먹을 땐 얘기하지 말자. 식사 후 나는 서재로 들어가 오미자를 불렀다. 그 여자 전에 본 적 있지? 오미자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회장님, 사실대로 말하게. 잠시 침묵.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예,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지만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언제였지? 사고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도윤아, 넌 그때 이미 결심했던 거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했지만 복도 끝 객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도윤아, 내 아이들이 이제 내 집에 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지?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도윤이 6살 때 나를 부르며 깔깔대던 그 웃음과 똑같았다.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새벽 2시쯤 나는 서재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편지, 그리고 차갑게 식은 녹차 한 잔.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회장님, 잠 못 이루시지요? 오미자의 목소리였다. 들어오게.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따뜻한 홍차 향이 퍼졌다. 요즘엔 홍차가 속을 좀 편하게 해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미자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다. 오미자, 무슨 일 있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봉투는 오래돼 색이 바랬고 구석엔 도윤의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자 이모께. 이건 사고 나기 하루 전 도윤 도련님이 제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드리기 힘드니 언젠가 때가 되면 전달해 달라고 하셨죠.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었다. 먼저 짧은 쪽을 펼쳤다. 이모,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두렵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지은과 아이를 지킬 겁니다. 설령 그게 제 마지막이 되더라도. 손끝이 떨렸다. 눈앞 글씨가 번져 보였다. 나는 2번째 편지를 꺼내들었다. 봉투 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제 마음을 이해해달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언젠가 지은과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제게 하지 못한 말 대신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편지에 묻은 잉크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것은 마치 도윤의 눈물이 굳은 듯 보였다. 오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저도 이제야 용기 내는 겁니다. 도윤 도련님은 그날 회장님께 이 편지를 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구나. 내가 그 길을 막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홍차 잔이 손에서 떨어졌다. 따뜻한 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미자야, 넌 왜 이제야 말했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땐 도련님 뜻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편지가 흐릿했다. 아니,
이젠 됐다. 진실이 이렇게라도 내게 왔으니.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동쪽 하늘 끝에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도윤아, 이젠 아버지가 내 아이들 손을 잡아줄게. 너의 부탁 지키 마. 아침이 밝았다. 밤새도록 한숨만 쉬다 결국 해가 뜨는 걸 지켜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가엔 붓기가 가득했고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듯했다. 이게 권력자의 얼굴이었단 말인가. 돈과 명예로는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나는 결심했다. 오늘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하러 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할아버지로서 첫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은과 새쌍둥이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내게 가볍게 인사했다.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새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작은 들꽃을 한 다발씩 들고 있었다. 아빠한테 줄 꽃이에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게 갠 뒤였다. 지난번처럼 바람이 차갑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도윤의 묘비 앞에 도착하자 무릎이 저절로 꿇렸다. 도윤아.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의 말을 듣지 않았고 너의 사랑을 모욕했다. 그 죄로 내가 떠난 거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내가 묘비 앞에서 흐느꼈다. 손으로 묘비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다. 아비가 그저 회장이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지은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님, 도윤 씨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물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묘비 옆에는 새쌍둥이가 꽃을 놓고 있었다. 막내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아빠, 우리 왔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왔어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도윤아, 내가 바란 대로 이제 내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아버지가 지킬게. 하늘로 시선을 올리니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 이제 됐다. 너도 이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지. 그녀와 아이들, 아버지가 지켜줄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끝으로 닦으며 조용히 묘비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잘 가라, 아들아. 이제 내 아이들이 널 대신에 웃을 수 있게 하마. 새 아이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안녕, 아빠. 그 맑은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새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이들이 웃으며 앞서 달려갔다. 그 웃음소리에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도윤아,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가 잃은 건 아들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차에 오르기 전 나는 한 번 더 뒤돌아봤다. 묘비 위에 놓인 들꽃 다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도윤이 이제 됐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은 정원으로 뛰어갔다. 수혁은 강아지를 쓰다듬었고 둘째 민혁은 연못에 비친 하늘을 바라봤다. 막내 서연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죠?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 보고 있단다. 하늘에서
내가 웃을 때마다 같이 웃고 있을 거야. 서연이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도윤의 얼굴을 봤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너진 탑이 서서히 다시 세워지는 듯했다. 오미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도련님이 바라시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는 늘 따뜻했지. 나보다 훨씬 사람 냄새 나는 녀석이었어. 거실 벽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하나 걸기로 했다. 지은과 새쌍둥이, 그리고 나. 이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도윤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언젠가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게 하지 못한 말 대신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한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나는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했다. 도윤아, 이제 아버지가 내 부탁을 지켰다. 그리고 남은 생은 내 아이들과 함께하마. 창밖의 바람이 살짝 스쳤다.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들었다.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돈과 권력으로는 세상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은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안다. 탁자 위 액자 속 도윤이 웃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집안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웃음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선율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회장님으로 불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할아버지, 내일 또 놀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내일도 보자. 도윤이처럼 밝게 웃으면서 말이다. 가족은 멀어져도 인연은 남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었다.